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 6화 파킨슨병 느려지는 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손이나 발이 떨리거나 몸이 왠지 모르게 뻣뻣하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같은 답답함. 걷는 보폭이 점점 좁아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져 혹시 넘어질까 늘 두려움을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내 몸이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이 점차 느려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파킨슨병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느려지는 몸이라는 제목처럼 파킨슨병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은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를 다루며 이 시즌의 주제처럼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마음가짐이 파킨슨병 앞에서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파킨슨병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몸이 보내는 미묘한 증상들은 무엇인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무엇이며 파킨슨병 진단 후 삶의 변화와 희망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자유와 삶의 활력,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 볼까요? 일부 파킨슨병, 왜 느려지는 몸일까요? 파킨슨병은 뇌의 특정 부위인 흑질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만성진행성 뇌질환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여 우리가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몸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고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을 느려지는 몸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후 발병률이 높아지며 70대 이상에서는 인구의 약 1에서 2%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지만 그 진행 속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천천히 진행되어 수십 년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교적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부 파킨슨병의 조용한 속삭임. 초기 증상들을 아세요?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묘하여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뚜렷해지는 주요 운동 증상과 함께 그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하는 비운동 증상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운동 증상. 떨림. 가장 흔히 알려진 증상입니다. 주로 한쪽 손이나 발에서 시작하며 가만히 있을 때 휴식 시 떨림이 나타나고 움직이면 사라지는 안정시 떨림이 특징입니다. 턱이나 입술이 떨리기도 합니다. 느린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둔해집니다. 글씨체가 작아지거나 소자증, 얼굴 표정이 사라지고 가면 얼굴, 팔 흔들림 없이 종종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이 느려져 옷 입기, 식사하기, 씻기 등이 힘들어집니다. 경직. 팔다리나 몸통이 뻣뻣하게 굳어 마치 톱니바퀴처럼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세 불안정.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행이 불안정해집니다. 표정 없음, 언어 변화, 단조롭고 작은 목소리, 삼킴 곤란. 비운동 증상.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도 하며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각저하.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수면장애. 잠꼬대가 심하거나 렘수면 행동장애, 불면증, 주간 졸림증 등이 나타납니다. 변비. 장 운동이 느려져 만성 변비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 불안, 무기력.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모든 일에 대한 흥미 상실을 경험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 특별한 원인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저린 감각을 느낍니다. 삼킴 곤란 연화장애, 침을 잘 삼키지 못하거나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 사례가 자주 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진단할수록 증상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3부 파킨슨병, 현명한 치료법과 생활관리.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법이 없지만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 및 생활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약물 치료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돕는 역할. 파킨슨병 약물은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도파민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레보도파,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운동 증상을 크게 개선합니다. 복용 시간과 용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복용 시 이상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와 긴밀히 상담하며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도파민 효연제. 레보도파와 비슷하게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여 도파민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기타 약물. 떨림이나 경직을 완화하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파킨슨병 증상 조절의 핵심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고 절대 자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운동 치료. 파킨슨병의 또 다른 약. 운동은 약물만큼이나 파킨슨병 관리에 중요하며 증상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근력 운동,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여 힘과 지구력을 높이고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균형 및 유연성, 운동 태극권, 요가, 춤, 필라테스 등은 자세 불안정을 개선하고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언어 및 삼킴 재활, 언어 치료사와 함께 발성 연습, 삼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 일상생활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단 관리. 장 건강과 약물 흡수를 돕는다. 식이섬유와 수분, 변비가 흔하므로 채소, 과일, 통곡물,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단백질과 레보도파. 단백질은 레보도파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 시간을 약 복용 시간과 분리하는 식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장애와 우울증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하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 스트레스 해소 활동, 명상, 취미 등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 파킨슨병과 함께하는 삶의 변화와 희망 메시지. 파킨슨병은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끝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와 희망 메시지를 통해 질병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찾아보세요. 첫째, 질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자신이 겪는 증상이 파킨슨병 때문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부정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여기고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둘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증상이 진행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보조기구, 지팡이, 보행기, 가정환경 개선,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옷 입기나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을 돕는 보조도구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활동 유지와 관계 형성.
몸이 느려지고 불편해져도 사회 활동을 멈추지 마세요. 파킨슨병 환자 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다른 환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과 새로운 의미 찾기. 병 때문에 좌절하기보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부 파킨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킨슨병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하고 편견을 깰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와 같은 병이다?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뇌 질환이며 치매는 인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일부에게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손만 떠는 병이다? 떨림은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운동 증상에는 느린 움직임, 경직, 자세, 불안정 또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떨림 없이 다른 증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킨슨병 진단받으면 금방 걷지 못하게 된다? 진행성 질환이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수십 년간 활기찬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약은 부작용만 많고 효과가 없다. 약물은 증상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며 부작용은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약 복용으로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유전이라 피할 수 없다. 파킨슨병의 90% 이상은 유전과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유전성입니다. 육부 실제 사례 이야기. 60대 후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걷는 것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아내분이 걱정되어 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느려지는 몸이 현실이 되자 큰 충격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병과 맞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고 매일 아침 병원에서 배운 운동 치료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큰 움직임 훈련에 집중하며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게 가져가려 노력하셨습니다. 아내분도 옆에서 늘 격려하고 함께 운동하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떨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외출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파킨슨병 진단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매일매일 삶의 변화와 희망 메시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파킨슨병이라는 큰 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파킨슨병은 뇌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몸이 점차 느려지는 만성진행성 뇌질환이다. 떨림, 느린 움직임, 경직, 자세 불안정 등 주요 운동 증상과 함께 비운동 증상들을 조기에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완치법은 없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 치료법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진단 후 삶의 변화와 희망 메시지를 찾아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킨슨병이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시즌 6의 주제처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파킨슨병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며 용기 있게 맞선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물 복용 시간을 잘 지키고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질환과 투병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신부전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현명한 공존법과 마음관리 비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